9장. 일상생활의 궁금증을 AI에게 물어보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가 춥나? 뭐 입고 나가지? 냉장고를 열면 또 질문입니다. 오늘은 뭘 해 먹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저 말이 무슨 뜻이지? 길을 걷다가도 저 건물은 뭐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궁금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예전에는 궁금하면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에게 먼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면 가끔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그것도 몰라. 그러면 괜히 민망합니다. 하지만 AI에게는 괜찮습니다. 몇 번을 물어봐도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AI에게는 같은 질문을 10번 해도 됩니다. 오히려 AI 활용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9.1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받기. 신문이나 안내문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한 번 읽고 다시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AI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가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또는 이 내용을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더 쉽게 알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60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는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AI가 설명했는데도 어렵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물으면 됩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AI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9.2 뉴스와 사회 이슈 이해하기. 뉴스를 읽었는데 내용이 복잡할 때도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전문 용어가 줄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야?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AI에게 이 뉴스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뉴스의 핵심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최신 뉴스나 정치사회 이슈처럼 사실관계가 중요한 내용은 AI의 설명만 믿지 말고 원문과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AI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가끔 AI가 틀린 이야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AI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떤 공식 자료를 찾아봐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I에게 답만 달라고 하지 말고 확인하는 방법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9.3 생활 속 궁금증 해결하기. AI가 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사소한 문제도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가 너무 짜졌는데 어떻게 하지? 옷에 이런 얼룩이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하지? 여행 가방을 어떻게 정리하지? 같은 생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가족에게 물어보던 질문을 AI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AI에게 물어봐 싶을 정도로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질문할 때 내 상황을 조금 더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김치가 너무 짜졌습니다. 양을 많이 버리지 않고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김치가 짜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AI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수록 내가 원하는 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그렇지요. 도와줘. 라고만 하면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모르지만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저녁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도 사람에게 부탁하듯 이야기하면 됩니다. 9.4 자동차가 전제품 사용법 물어보기.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사용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AI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쉽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사용 설명서를 보면 괜히 마음부터 무거워집니다. 이걸 언제 다 읽지? 그런데 이제는 설명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AI에게 보여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탁기 설명서에서 예약 세탁 부분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설명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별 기능은 모델마다 다르므로 가능하다면 정확한 모델명과 공식 사용 설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AI의 설명만 믿지 말고 반드시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식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9.5 각종 안내문 쉽게 이해하기. 병원 안내문, 은행 안내문, 공공기관 안내문, 아파트 공지문.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안내문 마지막에 1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AI에게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이 안내문을 읽고 내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아주 유용한 질문입니다. 긴 문장을 전부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이 안내문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제출해야 할 것, 제출 기한, 주의할 점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긴 안내문이 마치 할 일 목록처럼 바뀝니다. 다만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걸린 안내문이라면 AI의 정리만 믿지 말고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AI는 이해를 돕는 도우미이지 최종 책임자가 아닙니다. PART 일을 마치며 이제 AI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AI가 거대한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써?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문자 한 통을 쓰고 여행 일정을 만들고 냉장고 속 재료를 정리하고 어려운 안내문을 풀어주는 아주 현실적인 생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AI에게 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도 사진 한 장이면 훨씬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본 식물을 찍어서 이 식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집에 있는 물건을 찍어서 이 물건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를 찍어서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글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도우미가 됩니다. 참 재미있죠? 예전에는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면 말을 아주 잘해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야. 길쭉하게 생겼는데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하다 보면 내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단합니다. 찰칵.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AI와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할 때 생기는 새로운 재미입니다. 다음 PART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AI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사진 한 장으로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준비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말보다 사진이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디지털이라는 기린쌤과 한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